자, 이번에는 보통 메일 같은 거 처리할 때 우리가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거 보통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리스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엑셀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엑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제목은 회원 명단이고요. 회원 명단이고, 회원 번호, 이름, 이메일. 여기는 뭐 중요치 않아요. 뭐 아무 이름이나 그냥 아무 이름이나 아무 이메일이나 쓰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거 쓰셔도 되고, 번호는 그냥 이렇게 임의로 그냥 쭉 시퀀스 있는 번호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만드셨나요? 뭐 만드는데 뭐 몇 초 안 걸리죠, 그죠? 자, 요 만든 요 파일을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요 지금 데이 5에 좀 더 기다렸다 할까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타이핑이 뭐 엄청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영타는 칠 줄 알아야 돼요. 영타, 한타 다. 그죠? 네, 그건 좀 연습들을 좀 각자 좀 하시고요.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만든 파일이 원래는 어디에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 데이 5에 여기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은 데이터라고 이렇게 만들려고요. 데이터는 폴더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회원 명단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면 그거 이제 이렇게 폴더 열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옮기시면 리팩터가 됩니다. 리팩터로 여기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툴에서는 엑셀은 누르면 그 외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지금 보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연결돼요? 이거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보여요? 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읽어다가 처리를 하고 싶어요. 요걸 읽어다 처리하려고 하고 데이터는 3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넣죠. 엑셀 처리라고 넣을게요. 자, 그럼 엑셀 처리 .py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는 엑셀을 다루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많이 다루고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애 중에 하나가 판다스를 이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포트 판다스, 저는 이제 없네요. 지금 라이브러리가 as pd 이렇게 하시면 판다스라는 애가 있으면 빨간 줄이 없을 거고요. 없으면 빨간 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마우스 가져가고 여기서 인스톨 패키지 판다스 이렇게 되면 클릭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막 설치를 해요. 인스톨 판다스라고 설치하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할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successful 나오니까 이제 여기 찍으면 아니네요. 아직 여기가 있는데 successful이라고 나왔네. 어쨌건 좀 기다리면 여기가 이제 색깔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판다스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를 보통 만들어서 df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저희는 판다스, 요 판다스를 PD로 별칭을 넣은 거예요. 에즈 PD는 PD로 별칭을 넣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할 거냐면 read라고 해서 판다스가 여러 종류의 파일 포맷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뭐 HTML도 읽고 뭐 JSON도 읽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통 CSV를 제일 많이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읽냐면 요 엑셀을 많이 읽어요. 엑셀을 그냥 바로 읽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로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일이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데 있잖아요. 실제 요 데이터라는 애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오프닝이라는 데 가면 익스플로러가 있어서 요거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창이 뜨면서 요런 경로 밑에 얘가 이 회원 명단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요게 진짜 내 디렉토리란 말이에요. 그죠? 내 경로예요. 경로에 이 회원 명단이라고 하는 애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놈을 시작으로 해서 데이 5라고 하는 건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건 밑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현재 파일이 여기거든요. 여기 내 파일은 여기 데이 5라고 하는 것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얘는 여기다 이게 문자열로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바로 안 올라오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라고 넣고요. 데이터라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슬래시를 하는데 우리는 원래는 그 C 드라이브 할 때는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그 돈 표시된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슬래시를 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리눅스나 이런 다른 파일 시스템에는 역슬래시를 쓰거든요. 역슬래시로 이렇게 데이터라고 넣어주면 얘가 이 루트 밑에 있는 데이터 밑에 있는 저 엑셀 파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뭐예요? 한글로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회원 명단 .xlsx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엑셀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여기 보면 얘가 뭐 특별히 지금 보면 시트의 이름이 원래는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트 1이라는 이름에 컬럼은 여기 보면 뭐 A 컬럼이라고 하는 애부터 이제 불러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적어주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불려와요. 이렇게 일단 이것만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프린트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찍어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다가 얘가 이제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처음 돌리는 거니까 아직은 여기 메일 보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F10번으로 돌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에러가 막 떠요. 근데 보통은 에러가 뜨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긴장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보통은 맨 밑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missing 뭐 이러면서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애가 없대요. 그래서 뭐 하래요? PIP나 콘다 가지고 이거 설치해서 쓰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름 복사를 하고요. 터미널이라는 데로 가서 우리 지난번에 해봤죠? 터미널이라는 데 가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툴이니까 여기 에디트에 가서 세팅에 가서 저희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여기 보면 빌드 프로젝트라는 데 가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애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가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설치된 애들이 보이고요. 설치된 애가 보이고,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기 보면 덧셈 표시 있으면 이 덧셈을 누르시고 거기에다가 복사해온 애를 탄 거예요. 그러면 오픈 파이
XL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3.0.10 버전이 있네요. 여기 더 높은 애도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버전인가 봐요.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스톨 패키지라고 누르시면 얘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된 거를 이제 확인하셨으면 여기 와서 여러분이 다시 이제 엑셀 처리라고 연결됐으니까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불러와요. 자, 여기 판다스라고 하는 애는 파이썬이 엑셀을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도구예요. 얘는 이렇게 행과 열로 뭔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시트 보듯이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 혹시 판다스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건 진짜 파이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자동화 처리할 때,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 전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판다스가 책 한 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라고 나온 것들 있죠?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그런 애들이 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용을 봤어요. 그죠? 요렇게 내용을 봤고, 자, 저희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애를 뽑아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력은 해봤으니까, 저 밑에서 저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for라고 돌리고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하나만 뽑아 오거든요. 이렇게 row라고 이렇게 뽑아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row라고 이렇게 뽑아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요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인덱스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row라고 넣고, 여기다가 for in이죠. for in 이렇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쭉,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동작을 할 건데, 이터레이터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뭔가 처리할 때 쓰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로드를 뽑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포문이니까 요 뒤에 우리 콜론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인덱스 값하고 내 한 줄의 정보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프린트를 했는데 인덱스를 찍고 로우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없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걸 찍잖아요. 요걸 이렇게 찍어보면 화면에 이렇게 찍혀요.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 인덱스를 찍고, 인덱스를 하나 찍고, 얘가 회원번호로 요걸 찍고, 이름으로 요걸 찍고, 이메일로 요걸 찍고, 여기 어쨌건 이렇게 얘에 대한 정보를 하나 찍은 거예요. 1번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로우 정보를, 그러니까 번호의 로우 정보가 이렇게 나와서 찍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애만 뽑아서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앞에 얘가 뭐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필요로 하는 애를 이렇게 이름이라고 이렇게 뽑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우 중에 이름만 뽑아 와요. 요렇게. 그러면 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로우 중에 우리 아까 뭐 있었죠? 컬럼명을 모르겠네. 이름 있고 이메일 있었네. 이메일. 그죠? 여기다가 이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찍어보면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뽑아올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뽑아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더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처리를 하고요. 요렇게 필요한 정보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다른 정보들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바꿔서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출력을 하는데 for index row in df 이터 로스로부터 뽑아올 건데요. 그 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슨 고지서라고 치면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메일을 막 뿌리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을 리시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리시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시버는 여러분이 튜플로 만들 건데 이렇게 위에 있던 로하고 이메일을 가지고 와서 뽑아다가 이렇게 리시버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제 하나 만들어낼 건데, 파일 이름을 예를 들면 고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f 스트링으로 만들 거고요. f 스트링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예를 들면 고지서 라고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지서 받을 사람에 대한 번호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연도를 월을 이렇게 딱, 그러면 2022 지금이 08월인가요? 08월 이렇게 한 다음에 PDF 이런 식의 파일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원 번호를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로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뭘 넣어야 돼요? 로에 회원 번호? 아까 여기 뭐였죠? 요 번호 땡겨오면, 회원 번호를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냥 인덱스를 땡겨오면 여기다 인덱스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인덱스를 땡겨오면 1, 2, 3, 4가 들어갈 거고, 여기다가 우리는 뭐요? 회원 번호.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오류가 떠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요거죠. 난 f 스트링을 헛다운표로 시작했는데 그 안에 다시 헛다운표가 나와서 뭐예요? 내가 막 이상하게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헛다운표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안에 있는 문자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쌍따옴표로 바꿔야죠. 그죠? 이렇게 쌍따옴표로 바꾸면 문제가 없어요. 겉이 쌍따옴표는 안에 헛다운표.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DB 같은 거 처리하잖아요. DB 처리하면 DB에서 컬럼 이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문자열 데이터 이런 것들은 DB에서 데이터 들어갈 때 문자열 데이터는 이렇게 헛다운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내가 문자열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쌍따옴표로 넣고 헛다운표 넣고 이거 잘 고려해서 쓰셔야 돼요. 그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낸 애를 프린트로 해서 리시버들에 대한 정보하고,
파일 네임을 출력을 해보면 누가 무슨 파일을 받게 될지 요거를 저희가 출력을 해낼 수 있겠죠. 이 아래다가. 자,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찍죠. 찍었더니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앞쪽에는 정보, 리시버에 대한 정보고요. 뒤쪽에는 고지서인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회원번호가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따다다닥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인덱스까지 찍으면 넘버링 붙여가면서 잘 찍겠죠. 이렇게. 네, 이 넘버링이 마음에 안 들면 더하기를 넣어서 이렇게 찍으면 1, 2, 3, 4로 잘 찍을 거고요. 그냥 보통 위랑 아래랑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둘을 구분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 보통 프린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짝대기에 따라락 찍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도 하는데 이거는 안 배웠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곱하기 50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넣으면 좋죠. 그죠? 50번 짧으네. 그럼 60번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잘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정도의 엑셀은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짧아요. 별거 없어 이거. 요거 지웠다 치면 요거는 중간 단계니까 요건 없다 치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판다스 부르고 엑셀 불러와서 뽑아와서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정보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이메일에 담길 정보들이에요. 그죠? 이메일에 담길 정보들이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프린트문 같은 것도 위아래로 찍고 싶다 그러면 위에다 한번 찍고 아래다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오늘 파일 처리하는 것도 하려고 했는데 파일 처리하지 말고요. 다른 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원 명단을 여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지금 편집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편집 사용 눌러서 편집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매일 수신 동의라고 이렇게 넣어요. 우리 보통 뭐 하면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럼 체크된 사람한테만 메일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일 수신 동의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홍길동에다가 T자를 하나, 영어로 T자를 하나 넣을 거고요. 홍길순에다가 T자를 넣을 거예요. 뭐 이건 T자여도 되고 Y여도 돼요. 그죠? 요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더니 지금 요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갔어요. 그죠? 자,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 저희가 뭐 좀 더 바꿔도 되는데, 자, 요거를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프린트로 저희가 df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요 정보를 불러와서 찍어보면 얘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찍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T, 여기는 T인데 여기는 NAN이라고 되어 있어요. NAN이 뭐죠? NAN은 another number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건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널이란 뜻이에요. 널. 널은 또 아니고 어쨌건 뭐 데이터가 없어.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another number라고 하는 애가 이제 떠서 이제 이런 애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는 저희가 나중에 하고요. 여기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조금만 가지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얘네들 중에 특정한 애들만 뽑아오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뽑았더니 줄줄이 막 뽑아오는 건 봤단 말이에요. 그죠? 줄줄이 뽑아오는 건 봤는데 나는 여기에 프린트로 찍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를 뽑아오고 싶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를 뽑아오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이 행과 열로 돼 있잖아요. 몇 행에 몇 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뽑아올 수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판다스를 조금 뒤쪽에 좀 하면서 할 거고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이름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애를 뽑아오고 싶어요. 이게 보통 인덱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뽑아오면 정보를 이렇게 홍길동을 따라락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쪽에는 인덱스가 붙은 거고요. 뒤쪽에는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넣을 거냐면 메일 수신동의라고 넣으면 우리가 딱 그 컬럼만 뽑아오겠죠? 그 컬럼만 뽑아오니까 T, NANT 이렇게 뽑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놈 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T라고 된 애들만 다 뽑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df2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메일 수신 동의라고 하는 애를 넣은 애만 요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그 아까 전에 여기서 찍은 그 한 줄만 여기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는 저런 애들 중에 뭐 조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저런 애들 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뽑을 건데 여기다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뽑을 건데 조건을 하나 줘서 이런 애들만 뽑고 싶어요. 뭐냐면 저 메일 수신 동의에 T라고 적은 애들만 필터링을 하고 해서 뽑은 데이터 프레임을 뽑아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런 정보를 갖고 있는 애를 요 df2에다 불러요. 프린트 df2.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요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얘를 잠깐 다시 주석 처리하고 나서 요것만 찍으면 요렇게 찍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T라고 넣은 애만 골라서 뽑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인덱스가 0번과 2번으로 뽑아오는 거죠. 0번과 2번에 해당되는 애만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메일 수신 동의가 T로 된 애들만 뽑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런 애들만 뭐 해야 돼요? 메일을 보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요렇게 된 애는 원래 원본이었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애인데 그거를 필터링을 건 애를 어떻게 해요? 데이터 프레임 2에다 옮긴 거예요. 2에다 옮겨서 그거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우린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이 아래에서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을 할 때면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 2라는 애를 걸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뽑으면 아까 거 그대로 살리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데이터 프레임 2라고만 걸어주고 나머지는 바꿀 게 없죠.
그러면 메일을 받을 사람은 돌려보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두 명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동의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은 데이터가 몇 명 없으니까 그런가?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메일로 자동으로 뿌릴 거죠. 근데 이게 1000명, 2000명이면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업무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효율적인 일이고 엑셀을 다룰 줄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터링 하는 기능, 그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애거든요. 판다스에서 이거 다루는 것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뽑아내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 3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df라고 하는 원래 있던 원본 있죠. 그 원본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애를 없애는 애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드롭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드롭이 날려버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NA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널값으로 된 애들 이런 애들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T가 안 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날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붙은 애들을 얘가 샥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 컬럼이 있으니까 여러 컬럼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거 엑시스라고 해서 축을 보기도 하고 하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트래시라는 애도 있고 서브셋이라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개 중에 특정한 부분에 널이 있는 경우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서브셋이라고 적고요. 그 서브셋에 해당되는 우리 위에서도 쓰던 메일 수신 동의라고 적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애만 착 걸러내고 뭘 만들어요? 데이터 프레임 3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df3 이렇게 하면 얘도 동일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위랑 아래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서브셋을 빼고 내가 엑셀을 보는데 엑셀에서 여기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홍길동도 없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널값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이네요. 어쨌건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돌려보면 얘는 하나만 나오죠. 그죠? 얘는 왜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널이 어딘가에 있는 애들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진 애만 쓰니까 얘는 하나. 아까 서브셋으로 이 라인에서만 널이네 이거 찾는 거예요. 그게 서브셋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브셋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우리는 뭐 하나로 더 있는 게 나니까 만약에 여기를 서브셋으로만 이렇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여기가 NAN으로 나오면서 그죠? 홍길동 부분이 NAN으로 나오면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찍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딱 지금 보시면서 이제
이걸 타올라야 있다. 판다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다스 이퀄 엑셀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판다스에서 쓰는 요 여러 기능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라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판다스를 좀 다뤄보면 되게 좋고요. 이게 판다스라는 애가 나중에 보시면 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하고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진행하시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이메일 보내는 거랑 엑셀이랑 했는데,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 뒤에 그 파일 첨부하는 거 하고 지금 만드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든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뭐 이런 애들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제 4번인가는 그 앞에서 만든 걸 가지고 이 엑셀 이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메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GUI 툴 만들 때 최소한 뭐예요? 여기 있는 4번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일도 처리할 수 있고 대용량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일단 영상은 끄고요.